진 모델 수요일 날을 한번 활짝 열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수첩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곤 하죠.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건 누군가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은 비전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초대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시야보다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도 하죠. 오늘 많은 분들 혹시 초대하셨나요? 여기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같이 초대하셨을까요? 어, 자, 오늘 초대 이렇게 티업하자 본격적으로 엔잡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나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시그니처 아시죠?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아랫집 윗집과도 인사 나누세요. 자, 채팅창으로도 말하세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동료들이 옆에서 이제 잘 손에 손을 잡고 있다 생각하고 여기가 강의장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훨씬 더 이런 시각적인 몰입도가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오늘 수요일 밤을 유쾌하고 즐겁게 제가 끌어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저는 일방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화면창에 제가 아이 컨택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채팅도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짜 생생하게 있는 것처럼 오늘 호흡 잘 맞춰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세요? 네, 진짜 환영드립니다. 오늘 큰 비전 보시길 정말 바랄게요.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 안녕하세요 시간이에요. 자, 이때는 항상 또 뉴 예비 스타들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하죠. 오늘 저랑 커플룩이었지만 제가 아까 너무 땀이 나는 바람에 지금 블루로 제가 갈아입었는데 아마 대기실에서 많이 긴장하고 계실 거니까 이렇게 딱 인사를 드리는 순간 더 환영 많이 해주시고요. 채팅창에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손지영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엔잡 출연자분들께, 우리 엔잡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자 손재영입니다. 제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품 영양을 전공해서 첫 회사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본사에서 식품 위생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아서 직장 생활을 시작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무작정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사라는 직업 대신에 외식업계 회사를 선택했고 가장 연봉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3년 정도 이제 넘게 하니까 여기서 더 발전은 없겠네라는 생각에 웨딩 플래너라는 전혀 다른 일을 선택하여서 시작하게 되었고,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인 웨딩 플래너란 직업에서 내가 하는 만큼 수입을 만들어서 낼 수 있고 또 하는 일도 좋은 것만 보고 신랑 신부님들의 처음을 준비해드리는 보람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웨딩 플래너의 직업이 너무나도 적성에 잘 맞았었는데 혼자 한 시즌의 웨딩을 진행할 수 있는 쌍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많이 움직여야 수입이 많아지면서 나 혼자가 아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 웨딩이라는 해외 웨딩에 한국 총판을 맡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스템이란 것이 자본력, 또 시장성, 또 상품성, 뭐 여러 가지가 잘 맞물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았고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다가 보상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찾던 시스템이고 아, 정말 내가 찾던 프랜차이즈 사업이네라고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품과 회사를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한 연차가 좀 되었는데요. 뉴스킨의 회사와 함께 쭉 걸어오면서 하면 할수록 감동인 이 뉴스킨 회사, 그리고 제품과 보상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매력에 빠져서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리더님의 그 과거를 듣는데, 와, 진짜 한 곳에 절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네요. 언젠가는 운명처럼 누즈킨 만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사실 신보상과 함께 너무 뜨겁잖아요, 25년도가. 우리 리더님만의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지 나눠주세요. 네. 원래 제가 숫자에 좀 빠른 편인데 기존 보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신보상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행동의 방향과 보상을 몇 달 동안 이리저리 이제 맞춰가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리드라는 구간을 더욱더 튼튼히 구축해 갈 수 있게 변화된 게 '아 바로 신보상이네.' 하고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언제나 로드맵이란 걸 먼저 제시를 해 주잖아요. 그 로드맵에 내 목표를 맞추고 목표를 향해서 행동해 나갈 때 정확히 수치가 딱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석세스 트립을 달성했을 때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 로드맵은 내가 이해하고 갈 수준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무조건 로드맵에 맞추고 목표 잡고 가다 보면 이루어진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본사에서 제시해 준 333 프로젝트, 스타 BR, 또 스타 리더에 집중해서 신규 멤버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 멤버들을 브랜드 어플리에이트로 빠르게 이동시켜서 레퍼링을 받을 수 있게 같이 만들어 가면서 복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2026년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 달성이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우리 지영 리더님 지금 진짜 정말 야물딱지지 않아요? 제가 대화 나눌 때마다 항상 MBTI 뭐세요? ISTJ요. 아, 반갑습니다, T. 어, 이게 오늘 또 본사의 방향 333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딱 계획하고 본인이 어떤 가이드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이제 그거대로 굉장히 추진을 하시는 어떤 또 리더님만의 성향이 정말 돋보이는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있는데, 강점을 제가 어느 날 보게 됐어요. 장소를 불문하지 않고 다양한 곳에 가망 프로스펙터를 엄청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번에 한번 깜짝 놀랐거든요. 한강 중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러닝을 하다가 중간에서 투입을 갑자기 하시는 걸 보고 초대자가 야, 진짜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각조 현장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리드를 해나가고 초대로 이끄시는지 좀 여기 엔잡 식구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한 번 고객이 되면 고객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가망 프로스펙터가 생기면 그와 나의 공통점을 가장 먼저 찾아요. 그렇게 해서 니즈 파악이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그가 원하는 부분 중에서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과 연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면 운동하는 곳에, 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이면 개인적인 양자나 인바디도 하지만 관계된 세미나에 초대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문화가 있는 곳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적시적소의 연결이 잘 되려면 그와 대화를 통해 니즈 파악과 평소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소통 중에서도 내 얘기를 좀 솔직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MBTI가 ISTJ잖아요. 제가 진짜 제 얘기를 잘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려놓고 내 얘기를 솔직히 하니까 그들과 소통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그 시스템이 내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초대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내가 온전히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에 내가 가장 활용을 잘해야겠다라는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려요. 그래서 그 음. 생각을 먼저 하고 명단을 컨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대가 되는 날보다 당연히 초대가 안 되는 날이 더 많죠. 그래서 초대가 안 되더라도 그 현장 사진이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뭐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 내용 중에 그 사람한테 이제 호기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 한두 가지만 많이 보내지 않고 한두 가지만 공유를 해주면 다음에 초대할 때 말을 좀 더 꺼내기가 쉬워지고 또 초대와도 좀 더 연결이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혼자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대몬도 보상도 모두 초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반드시 초대 클로징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초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너무 정리가 진짜 퍼펙트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되게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 시스템의 중심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초대가 굉장히 어렵다. 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이,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초대를 어려워하는 분들의 특징이 좀 그 변두리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시스템 그 변두리 있죠. 시스템 중심으로 들어와 있지 못하고 그 주변을 자꾸 배회하는 분들이 뭔가 정말 들뜰만듯 하면서도 확 이렇게 뭔가 리드가 안 되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맥을 짚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말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성격이나 기질 다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나를 오픈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 부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사실 변화해 낸다라는 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프로의식을, 제가 리더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초대로 이끄셔서 좀 더 빠르고 좋은 결과가 좀 일어나셨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신뢰관계가 두터워진다는 장점도 있긴 한데 단점이 비즈니스로 소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형제라인 사장님들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내가 분명 다 했던 얘긴데 바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오랜 고객인데 제가 초대 세미나에 제가 초대자가 없어 가지고 가볍게 와 주라고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초대했고 어 그것에 막판에 두 분이 초대돼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두 분 모두가 지금 뉴스캔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주부터 트레이닝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초대를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객관적으로 듣고 진지하게 듣게 되면 '내가 1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실히 하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이게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저도 여기서나 말빨이 좋지. 나가면 안 맥혀요. 초대해서 제3자를 통해서 저보다 이제 더 영향력 있는 분을 티업해서 앞전에 제가 티업하자가 주제잖아요. 그죠? 티업해서 이 초대 안에서 듣게끔 한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무나 좋은 어떤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드림보드를 작성하고 꿈을 꾸면서 설레었던 시작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꿈과 목표를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달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2026년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 달성해서 성장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홋카이도 달성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출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멋진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응원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 시간인데요. 화면 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어저께 제가 좀 미리 성공지를 제가 드렸어요. 이거 오늘 어떻게 되셨어요? 주문 잘 하셨나요? 다들 주문 잘 하셨나요? 다 많이 챙기셨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나중에 울며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챙기십시오. 아마 엄청난 그 루틴대로 하시면 임상 바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이제 목요일 강사님이세요. 오늘 이분의 강사님을 제가 예전에 TRIT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을 통해서 되게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 호주에서 그 간호사 출신이 정말 팩트적인 자료를 공개해주면서 이분 또한 그 논문이나 이런 데이터 기반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사실적인 걸 바탕으로 정말 정보를 되게 많이 갖추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내일 단독으로 유스스펜을 강의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유스스펜을 얼마나 나노 입자로 세분해서 우리한테 먹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자분들을 여기 앉히신다라고 하면 아마 유스스펜을 나 포함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도 아마 다 전하게 되실 거고요. 그분이 또 정기 구매까지 연결하실 수 있게끔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넘쳐나실 거니까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새로운 분들을 초대하면서 이 현장을 꽉꽉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MC 언픽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이번 달 공지에 떠 있는 프로모션 위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아직 4월 달까지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행사를 할 이 썬나이트 요거 지금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 계시죠? 이 전보 사이즈. 제가 이 선크림을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전부 다를 티업해 드릴 순 없지만 어, 제가 정말 애정하는 이 보라색 선크림.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라색 선크림, 노란색 선크림, 우리 이렇게 그냥 부르잖아요. 보라색, 노랑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래요? 어떤 선크림이 좋으세요? 이거는 뭐 개취일 수 있지만 이 보라 색깔 선크림은 여러분들 그냥 선크림이라고 오늘부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그냥 에센스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바르거든요. 얘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노랑 색깔로 한 번 더 덮어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보라 색깔 에센스 타입의 이 선크림이 가지고 있는 이 효과가 지금 우측에 보시면 이게 다 보라 색깔 선크림이 해주는 기능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퍼플 브랜드 따라해보세요. 퍼플 브랜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데노신. 아데노신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는 이중 차단. 이중 차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퍼플 브랜드는 메타에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퍼플이 주는 항산화 효과는 바로 다 노화 쪽이랑 염증 제거 쪽이랑 이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 쪽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선크림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웃기지만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의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은 이 콜라겐 합성을 해주고요. 탄력 물질이 진짜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선크림이지만 얘를 바르면요. 노화를 방지가 되기도 하지만 주름을 피기도 하면서 주름을 예방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부종 제거까지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선크림을 바르면 좀 화하다라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혹시? 나 뭔가 좀 화한, 이게 성분 특성상? 근데 이 선크림이 주는 그 역할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러한 목록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다 도움을 주고 있는데 미백 효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얼굴에 빠르게 부종이 완화가 되는 이런 효과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총 집합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외선은 이중 차단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외선, 적외선 둘은 다른 거 아시죠? 한 가지만 막아서는 피부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 피부 깊은 진피를 망가뜨려요. 근데 적외선은요, 열을 통해서 피부의 노화, 주름, 탄력을 망가뜨리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미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요. 색소 침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쭈글쭈글하게 늙어가는 이 탄력이 저하되는 것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삼중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선크림일까요? 저는 완벽하게 에센스 타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임상 결과 데이터는요, 벌써 이렇게 회사에서 대놓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탄력이 이렇게 바로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탄탄한 얼굴의 그 단단한 강도가 되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눈가 주름이 감소가 된대요. 이 주름. 그리고 불독살 아시죠? 볼처짐. 우리가 볼 쪽 위주로는 탄력이 굉장히 많이 꺼지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주변이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탄력도가 떨어진다라면 훨씬 노화나 입주름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입 주변에 있는 이런 볼처짐 증상 이런 것까지 다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해줘요. 제가 그래서 이 보라 색깔 선크림을 제대로 쓰고 난 다음부터는 그 미스트를 뿌리지 않아도 피부가 당기지 않는 이런 효과를 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그 제품이고요. 얘를 진짜 극대화해서 여러분들 쓰고 싶으시다면 항상 제가 화면에 비치면 늘 저보고 피부가 굉장히 막 탱글탱글하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제가 기초를 바를 때도 어떤 그 루틴을 잘 써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선크림 제품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비포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얘를 쓰는 이 저속노화 피부 루틴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그 빛과 광채가 아우라가 있는지를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좀 담아왔고요. 자, 보시면 이 루틴입니다. 기초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게 다 있죠?
싹 다 바르시고 나면요. 그 위에다가 보라 색깔 선크림을 네 방을 짜셔야 됩니다. 꼭 핵심은 목 있는 데까지 꼭 바르셔야지 돼요. 얼굴이 턱 있는 데까지가 아니죠. 목 있는 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목 진짜 빨리 늙는 거 아시죠? 목 있는 데까지 네 방을 꼭 짜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고요. 본사에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네 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 색깔 선크림을 이걸 다 흡수시키고 나서 검지손의 그 반 정도의 크기를 얼굴에 한 번 더 흡수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홍알만큼의 크기로 시카밤을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게 미스트를 10방 뿌리시고 나서 손으로 한 번 더 기초를 바르듯이 싹 다 집어넣으세요. 이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자꾸 비비가 밀린다라고 하시거나 화장이 잘 안 먹는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거든요. 반드시 미스트로 집어 넣어주시고 나서 비비로 한번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 온종일 미스트를 뿌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프라이밍 솔루션이 잠시 없지만 온종일 반짝반짝거리는 갈바닉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얼굴의 입체감을 완벽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제품은 에센스로 생각하셔라. 그치만 자외선은 따라오는 거고요. 그 위에 노랑 색깔을 얹어줘서 완벽하게 피부를 더욱더 찾아나시길 바라면서 MC 연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보여주고 수용하자. 엔잡 라이브. 네, 여러분은 현재 엔잠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메인 게스트를 모셔볼 시간인데요. 이분은요, 저한테 추억이 있어요. 제가 사실 10년 전에, 아마 리더님은 모르실 거예요. 초대가를 랠리 연제 첫 초대였어요. 랠리가 첫 초대가 돼서 강원도를 제가 갔는데 거기에서 리더님 강의를 처음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메시지를 한 게 지금 10년이 넘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면서 스피치를 했었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 현재 나는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도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가슴 두근거림 없이 이렇게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다라는 이 메시지 한 문구가 저를 완전히 이 사업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의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너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추억이 떠올리는 리더님이시거든요. 이분을 하면 저는 늘 이 카리스마, 열정, 식지 않는 에너지, 이 대명사가 딱 떠오릅니다. 오늘 이분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정말 화면으로도 똘방똘방 봐주시고, 우리 기마면 다 없애주시고, 채팅창으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다면 아마 이 열정을 여러분들께서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문희선 리더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우선 사장님께 정말 리더님께 궁금한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질문을 막 해볼 거예요. 우리 선배님의 지혜를 많이 저희가 받아야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오늘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리더님도 과거에 첫 출발을 했었던 지금 있잖아요. 이 엔자 우리 식구분들처럼. 지금은 정말 멋진 그룹을 이끌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어떤 비전이 그렇게 크게 와 계셨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업을 끊임없이 열정이 꺼지지 않는지 저 솔직히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걸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늦은 시간이잖아요. 9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70여 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이 다 비전을 보셨을 거고, 또 뉴스킨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저도 처음에 이 뉴스킨을 접했을 때, 막 크게는 사실 보진 않았어요. 크게는 보지도 않았고 그냥 화장품을 쓰는 여자로서 '아 저런 제품 같으면 누구라도 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작은 생각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리더십이 막 발휘가 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부터 드리냐면 여기 초기 사업자도 계시고 초대가 돼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예. 뭐냐면 아까 우리 나혜서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처음부터 비전을 막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보면 막 열정도 있고 카리스마 있고 막 세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또 삐끼기도 잘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 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큰 걸 보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게 뭐냐면 이 누스킨이라는 기업이 이 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누스킨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이 미션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하게 화장품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한테든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게 큰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음. 음. 와,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극대화되셨던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구나 출발은 이렇지만, 회사라는 그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점차 우리 리더님을 큰 리더로 이끌어 가줬다라는 그런 회사의 어떤 그 방향에 맞게 성장을 잘 해나가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 모두한테 되게 비전과 희망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리더님의 강의를 들으면 이제 초기 사업자 때잖아요. 제가 초기 사업자 때 리더님 강의를 들으면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엄청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의에서 뉴스킨 사업의 티업을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다 보니까 막 지금 당장 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흥분됨을 너무 저한테 막 전달해 주셨던 그런 도전을 받는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비전을 이끌어내고 또 그분한테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내시게 이렇게 초대를 또 하시는지 또 음. 리더님이 또 그 노하우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강의를 할 때 그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준비한 강의를 막 강사로서 하는 것보다 오늘 초대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초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 사람이 애를 썼을까. 오늘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싸질러서 '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 서울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꾸 성질을 내냐고.' 성질 내는 게 아닌데 이 열정이 막 '이 못 알아들으면 어쩌노. 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스킨 문화가 정말 대단한 게 그냥 뭐 네가 뭐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리더들은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요번에 초대를 하고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초대의 핵심은 티업이잖아요, 티업. 예. 근데 제가 '티업을 할 게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스폰서님하고 1대1 뭐 2대1 뭐 미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막 초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티업하는 거는 제품과 스토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한테 이미 제가 뭐 500만 장자고 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티업을 해 줘."라고 직접 티업 멘트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티업에 대해서 마음 깊이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 예전에 뭐 티업 이러면 칭찬, 호기심, 통제, 전념, 초대를 위한 사시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지겹도록. 근데 현장에 가면 막상 그렇게 됩니까? 그냥 '칭찬해야지.' 이래 놓고 칭찬만 하다가 그냥 오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배운 이론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냥 "나를 이렇게 티업해 주면 좋겠어."라고 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 저도 거점을 하고 있거든요. 좀 마인드를 쪼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께 거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 관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스킨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백종원 씨와 같은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백종원 씨는 자기가 다 기술을 다 익히고 가르쳐 주고 또 만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먼저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을 인제 제가 거점을 하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샵인샵으로 들어와서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지방에 있는 분인데 당장에 준비해서 부산까지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예. 근데 그분이 뭘 잘하냐면 뭐 스킨 커버라든지 뭐 반영구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음. 그분이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뭐 중국에서는 CF라 해야 되나? 뭐 광고도 나갔다 할 정도로 되게 실력이 있는데 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옆에 당신을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니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빨리 뭔가를 가르치고 정리를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정리를 하는 원장들이 몇 명 정도 있노?"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뭐 피부를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원장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도 계십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제 두 번째 명단을 지금 발굴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음. 그 원장님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눈썹 문신이라든지 스킨 커버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뭐야?"라고 얘기했더니 피부샵을 차려서 이것도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음. 피부샵 차리면 무조건 누스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나를 티업을 해 줘." 어떻게 하냐면 피부샵을 차리려면 그냥 국가 자격증 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피부샵을 잘 운영하고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만족도가 높은 어떠한 상담이 들어가야 되고 그 상담이 들어갔을 때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돈을 쓰기 시작할 거야. 나는 그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 음. 그랬더니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음.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만약에 피부샵을 차리려면 그분한테 가면 정보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그분이 사단 법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거기 가면 도움이 될 거야. 제가 인제 참고로 제가 사단 법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 파트너가 교수인데 사단 법인을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도움 될 거야. 만나기 힘든 분인데 내가 부탁해서 원장님 내가 그냥 당신의 인연을 끊고 오기가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부탁해서 만나게 해 줄게. 이렇게 티업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음.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29 일까지는 내가 바쁘다. 진짜 바쁘거든요. 음. 바쁘니까 "바쁘다."라는 것조차 티업을 해 달라. 음. 그리고 바쁘니까 "한 4월 달 정도 돼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하고 "약속을 잡아 보자." 하고 아까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조금 전에 완전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네네네. 와,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티업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을 했었을 때 바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오히려 안 달라서 빨리 만나고 싶게끔 뭔가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각인시키셔서 바로 리딩을 하면서 뭔가 사업의 미팅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 주변에 있는 시장까지 같이 파악을 하셔서 그분 주변까지도 같이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가 와, 너무너무 사실 진짜 대단한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바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계속 도전해 봐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티업을 이렇게 가르쳐서 복제하는 것까지 복제하는 거. 이 부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막 이제 팀들이 보면 이제 막 입문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스템이나 이런 곳에 정말 열정적으로 나름 저희는 초대를 열심히 정말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초대할 때 많이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경험상. 진짜 이거를 하면 이 초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실패하는데 정말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주의사항 같은 이런 실수 하지 마라. 이렇게 음. 실수 노트 같은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냥 목적 없이 데리고 오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 아, 그냥 데리고 오는 거. 그냥 "가보자." 이러고 막 데리고 오는 사람들 많죠. 근데 밥 정말 먹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왔는데 비전 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딱 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아 절대 이건 하지 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열정이 막 달아 갖고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음, 단점은 있지.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이 가 버리면 다시 초대하기 힘든 단점은 있어요. 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했는데 걸리는 사람들. 했는데 음, 그냥 던졌는데 고기가 확 걸리는 것처럼 음, 비전을 확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웬만하면 이거는 사실은 쪼끔 확률이 단점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잘 리크루팅할 사람도 놓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거는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중고가 있고 약, 중간 약, 강약이 있는데 이 약하게 하는 걸 빠뜨리고 강한 것부터 보여주면 그 사람은 음, 절대 와닿지 않거든요. 음, 그냥 왜 특별한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드레스 음, 입은 걸 보고 '아 나 드레스 입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나 저 드레스 입기 위해서 사업해 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사람도 백만장자가 되긴 됐어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가 인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한 것부터 보여주고 일단 그런 음, 거겠죠. 내가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초대의 핵심은 호기심이기 때문에 내 비포 애프터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항상 즐거운 모습을 보이든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억지로 해서는 될 게 안 돼요. 뭐냐면 음, 사람들은 그거를 느껴요. 그 우리가 음, 그런 거 있죠. 막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오늘 이때까지 하지도 않던 갈바니를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우라라든지 빛이 달라요. 예. 음, 그리고 평소에 시스템에 참여 안 하다가 갑자기 내 파트너가 초대가 되니까 그때 막 집중하죠. 그래도 결과가 없어요 별로. 왜 그럴까요? 이 에너지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음, 뉴스킨 사업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잘하는 척하는 거. 음, 친한 척하는 거, 음, 아는 척하는 거 이게 음,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음, 당장엔 통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해 드리고 싶은 거는 초대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초대가 됐나?' 라는 걸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게 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 늦게 간다고 해서 결코 못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간다고 해서 결코 정말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에 있어서 차곡차곡 약, 중, 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초대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알고 드림캠프라는 그 큰 시스템에 참여했을 때 그 가슴이 두근거림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음, 마무리하면 초대의 핵심은 호기심 유발이고 절대 그냥 한번 가 보자고 초대하는 거는 물론 확률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 '멀리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와, 저희가 진짜 작은 디테일까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알려주셨어요. 초기 때 저도 정말 많이 실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밥 먹자고 하고 갑자기 막 끌고 들어가는 이거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것처럼 정말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없다가 전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건 반드시 티가 난다. 그리고 에너지라는 건 내가 평소에 꾸준히 유지가 됐었을 때 그 사람한테 아우라라는 게 있는 거지.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 오늘 너무 주옥 같은 메시지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을 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저희의 마인드셋이 있다면 어떤 걸 저희가 좀 싹 세팅하고 나가면 좋을까요? 음.
현장에 나갈 때 인제 준비라는 게 중요하죠, 준비. 제가 인제 초대 얘기를 하니까 쪼끔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캐나다의 인제 닥터와 그리고 회계사 이 두 아가씨 아줌마죠. 아줌마인데 되게 인제 이쁘고 능력도 있는 이 두 분하고 줌 미팅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 인제 줌이 막 우리 지금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않을 때 줌을 잘 인식하지 못할 그 시기였는데 하다가 두 사람이 약속을 너무 잘 지켜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캐나다 날아갈게." 그랬어요. 캐나다 날아갈 테니까 어떤 준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날아가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어떤 걸 준비해라는 걸 반드시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다운 파트너도 있고 업라인도 있고 다들 관계가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된 분들이잖아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늘 가르치고 이걸 다 알겠지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파트너 입장에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질문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서로가 협업이 돼야만이 준비라는 게 잘 되고 준비가 잘 돼야만이 현장에 갔을 때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이 일단은 휴가를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닥터도 휴가를 냈고 회계사 이 사람도 휴가를 낸 거죠. 내고 그리고 "내가 갈 때 며칠 동안 갈 거다." 그때 정확하게 17 일을 다녀왔거든요. 그 시간에 누구를 초대할지 그 명단을 빽빽하게 채워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더라고 처음에. 근데 한국에서 넘어간다 하니 감사하니까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잠시 눈 붙이고 바로 미팅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들어가면서 인제 내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 티업을 일단 잘하고 그리고 여기서 거짓말이 1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티업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잘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딱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제 초대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막 이렇게 왜 굽신굽신굽신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걔네 속으로. '아 티업 잘 해 놨구만.' 그래서 제가 "아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바로 그분!" 이러면서 앉는데 초대 이 티업을 잘 해 놨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듣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예. 그러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있는 동안 약속 지켜서 저녁마다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갈 때 뭘 준비해서 갔냐면 플립 차트를 준비해서 갔는데 뭘 준비했냐. 현실 점검 플립 차트를 준비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틀이 지나자 제가 인제 초대한 사람들이 딱 왔는데 그때 인제 시티은행 지점장도 오고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앉아 보세요."라고 얘기했고 그때 옆에 계시는 분이 제가 준비한 거를 그 옆에 계시는 분한테 설명하는 걸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볼게요." 이거는 뭐였냐면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미리 티업이 돼 있고 뉴스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했는데 너무 재미난 사실이 뭐였냐면 시티은행 은행 지점장은 자기 와이프를 이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초대를 했어요. 자기는 그냥 와이프 하는 거 보고 그냥 자기는 '자기 일 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현실 점검하는 이 차트를 자기가 직접 와이프한테 해 주면서 자기가 리크루팅이 돼 버린 거예요. 예.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걸 자기 현실 점검과 함께 '이 사업을 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끌어낼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 점검을 하지 않고 사업의 비전만 보려고 하니 '내가 아닌 네가 해도 돼.'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 점검이 자기 자신이 딱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내용이 오롯이 그냥 자기 걸로 돼 버려요.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걸 느낄 거야.'라는 생각에 그걸 준비했더니 그날 계신 분들은 올 리크루팅이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17일 동안 19 개의 대리점을 만들고 왔었거든요. 본사까지 그때 막 소문이 났었던 그런 게 뭐였냐면 바로
준비였습니다. 준비. 그래서 음.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 그렇다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 없어요. 완벽한 준비는. 다만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내 스폰서가 계시니까 스폰서님하고 같이 그걸 협업해서 만들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기 사업자 같으면 스폰서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 스폰서님 요것밖에 준비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럼 너는 요것만 준비해. 내가 이걸 준비할 테니까 너는 티업만 잘해. 이렇게 해서 2대1로 될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티업을 할까요? 내 자신을 티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업을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게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와, 사장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다 집중하시면서 완전 빨려 들어가 계신데, 오늘 해준 그 핵심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게, 그 준비가 저는 완벽한 협업이라고 지금 들렸거든요. 팀워크가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게 서로 사전에 협의가 명확하게 돼서 현장에 또 가게 됐던 거.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안내해달라, 나를 이렇게 티업을 해달라라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잡아주신 거. 그리고 그분이 현저하게 티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도착해 보면은 딱 아신다라는 게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바거든요.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를 어떻게 티업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가셔서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정말 심플한 일이야 라는 것까지 현장에서 현실 점검으로 보여주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심플하게 뭔가 가야 되는데 너무 좀 복잡하게 뭔가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한 생각도 리더님을 통해서 좀 정리가 많이 됐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25년도가 이제 새로운 변화도 많이 왔고요. 본사 이제 로드맵도 또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과 우리 리더 메시지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이제 뭐 프리즘 아이오라든지 인도 시장이라든지 너무 큰 기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 이제 우리 MC님께서 뭐 사그러들지 않은 열정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난 열정이 사그러드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사그러들까? 그 열정이. 아니 회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내가 열정 사그러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대체? 이 화내는 거 아니고 시꺼먹는 거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드림 캠프라든지 우리가 참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많고 시스템이 없어서 환장할 노릇인데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 참여가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꿈이 있고 정말 잘 살고 싶고 정말 성공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1 번이거든요. 계속 비전은 있고 계속 기회는 나오는데 왜 내가 자꾸 사그라들고 열정이 사그라들고 할까 말까 망설여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큰 걸 보기보다 과연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합시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해야만이 그 큰 게 내게 돼요. 우리가 백두산을 올라갈 때도 한라산을 올라갈 때도 내가 지금 올라갈 때 인제 뭐 날씨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점검해야 되고, 올라갈 마음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키는 성공할 마음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발자국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들이 첫 발자국 똑같이 내딛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부웅 떠 가지고 뉴스킨 회사에서 "너는 비행기를 줄 테니까 부웅 떠서 가라. 니는 스카이 콩콩을 줄 테니까 콩콩 튀어가 가지고 저 사람 한 걸음 걸 때 니는 10 걸음 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쓸데없이 막 "자존심 상해 죽겠다."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뉴스킨에서 똑같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못하면 내가 등신이지. 누구를 탓할 거고.'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런 기초들이 됐을 때 인도 시장이든 뭐든 그건 그냥 내게 돼요. 내게 돼요. 그 자동이에요, 자동. 그 인도 시장을 하려면 뭐 영어를 잘해야 되나 인도 사람을 알아야 되나 아무 필요 없어요. 자동이에요. 왜냐?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저희 지금 인도시장 엄청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다른 사람도 엄청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 그래야 그 기회라는 게 내게 되는 하늘의 대천명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우리 MC님 말 맞다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 사업이 거창하고 크고 1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게 아닌가? 그냥 내 할 것만 잘하면 된다 하는데 설마 그게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마음 바꿔 먹으세요. 그게 돼야 그게 내게 돼요. 정말. 제가 세 사람 앞에서도 떨었던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500만 장자인데 지금 어때요? MC도 하죠. 제발 좀 내 후배 사업자들한테도 그래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이고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다니지 말고 제발. 저는 그래요. 초기 사업자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어머나 사장님 하고 인사하면 저 90도로 같이 인사합니다. 리더라는 게 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깨 딱 힘주고 내가 뭔데 내가 이 나이에 이거래?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뉴스킨 문화가 좋은 게 그거예요. 리더들이 다 앞장서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갖춰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짓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내가 할 짓 하면요. 세 사람 앞에서 떨었던 나도 1000명 앞에서 침튀기 가면서 웃으면서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나는 그런 인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발현됐던 거예요. 여러분. 발현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업은 실력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은 실력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업이에요. 저는 진짜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뉴스킨 제품이 안 좋아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뉴스킨 회사가 비전을 안 줘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 떠나요? 인간이 꼬라지 베기 싫거든. 근데 지가 꼬라지 베기 싫은 짓 한 것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분명히 부메랑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내가 욕심 부리잖아요. 반드시 칩니다.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살갗살갗 하나하나 느끼고 있고 느낀 사람이에요. 진짜.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느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욕심 부린 그룹들 왕창 무너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작다고 소심해하지 말고 많다고 거만해하지 마라. 작지만 내가 잘하고 있으면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능가할 수 있다. 그걸 믿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와, 박수입니다. 화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 메시지 부탁드리자마자 다른 분이 딱 나오셨어요. 그쵸? 정말 오늘 주신 메시지에서 어 마음에 진짜 울림이 그러니까 오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꾸준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글 성실하게 계속 해나가고 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거만할 필요도 없이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반드시 대천명이 온다. 이렇게 리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채팅창에 우리 리더님 감사의 응원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고 보여주고 수용하자. 엔잡 라이브. 네, 지금 벌써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또 빨리 지나갔죠, 벌써. 마지막에 오늘 제가 오프닝 할 때 혹시 이렇게 딱 들으셨던 한예진, 명언진 함께 같이 들으셨을까요?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혜진님의 이 모델이 어느 분야건 이 탑에 자리에 있는 분들의 이 생각은 정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분이 하신 메시지 중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은
세상에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없다. 먹을 걸 줄여서 살 빼지 말고 운동을 즐겨라. 마음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완성된 내 모습만 상상하라. 그리고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피하지 마라. 밤에 빨리 자려면 낮에 몸을 혹사시켜라. 가지고 태어난 게 많아서 성공한 사람은 피땀 흘리는 DNA가 없다. 인생이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 내 선택에 대해 안 좋은 결과를 후회, 고통 이런 것도 계속 누적되다 보면 상처가 곧 굳은 살이 박히듯이 면역이 길러진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마음에 와닿았었던 얘긴데요. 지금 현장에서 나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뛰고 계실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면역이 올라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오늘 밤도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금요일 밤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